너무 지나갔어.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최석다. 만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늘 저는 이 시간이 좋습니다. 네, 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요. 네, 이런 일이 있었대요. 아기 독버섯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사람들이 독버섯 먹으면 안 돼!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기 독버섯이 그 얘기를 듣고 난 쓸모없는 존재구나 라고 충격을 받고 쓰러졌대요. 그때 아기 독버섯의 친구가 그 쓰러져 있는 아기 독버섯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그건 인간의 논리야. 사람의 논리야. 우리의 논리가 아니야. 너는 사람들한테 먹기 위한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야. 너는 내 친구로 남기 위해서 있는 거야. 이거 뭔가 좀 이렇게 가슴이 짠한 그런 모습들이죠,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한 사람, 쓸모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초, 중, 고 다니면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외에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실질적 고민을 대학교 때 좀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저도 누군가랑 비교해서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이렇게 역사를 잘 정리해서 누군가한테 마음껏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 모습 보면서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래도 조금은 쓸모 있는 데가 있구나. 사람다운 모습을 나도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쓸모없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경제와 사회, 고대 경제와 사회를 볼 텐데 사실 이 단어는요, 여러분 되게 좋아요. 네,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배웠어요. 다 배운 거니까 아주 빠르게 좀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이에요, 복습. 여러분들 따라와 보세요. 자, 먼저 경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경제에서는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조세, 세금 걷는 체제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제도, 그 다음에 이제 무역,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경제 활동, 이런 것들 좀 나누어서 한번 볼 텐데, 먼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근거, 너무 중요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민정문서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민정문서는 뭐냐면 말 그대로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 지역에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또 사람은 얼마나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민정문서를 왜 만들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만든 목적은 바로 조세, 세금을 수취,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겠죠. 너무 당연하겠죠. 세금을 거둬야 국가가 운영하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민정문서가 이 민정문서를 작성한 곳, 그 자료가 많이 있지가 않아요. 일본에서 발견됐는데, 봤더니 놀랍게도 서원경. 자, 여러분, 우리 앞에 공부했죠, 여러분들? 서원경, 어디였죠, 여러분들? 서원경이 청주였습니다. 청주. 네, 서원경, 청주. 이 청주에서 그 지역의 어떤 뭐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조사가 된 그 문서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청주하면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서원경, 청주하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첩적으로 접쳐지는 역사 사건이 있어요. 고려시대 이런 타이틀이 붙어요. 맞춰보세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뭐가 있죠, 여러분들? 직지심체 요절. 그죠? 이 직지심체 요절과 또 연결이 되어 있는 직지심체 요절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거 하나 여러분들 세트로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 민정문서가 발견된 곳, 이 발견된 곳은요 바로 일본. 일본에서 발견되었다. 라는 것도 하나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 민정문서를 만든 목적이 뭐냐. 이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만든 이유는 너무 당연하게도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민정문서였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 민정문서가
나중에 이제 고려나 조선시대가 되면요. 뭘로 바뀌냐면 이게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 나중에 이제 뭘로 바뀌냐면 호적으로 바뀌어요. 호적. 이게 이제 호적과 그 다음이 토지대장으로 바뀝니다. 토지대장. 이 토지대장을 뭐라고 하냐면 옛날 용어로 양안이라 그래요. 양안. 예, 고려와 조선시대는 이렇게 호적, 이거는 이제 사람을 세는 거고요. 예, 이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호적은 사람. 그리고 양안은 뭐냐면 토지.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민정문서는 이게 합쳐 있는데 이제 나중이 되면 이제 고려나 조선시대라면 이게 호적과 양안을 분리해 가지고 조사하는 겁니다. 그만큼 좀 더 자세하게 세금을 더 거두어 드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세금 거두는 건 중요하니까요. 그래야 국가가 운영이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 잘 내셔야 됩니다. 저도 잘 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건 예, 이런 민정문서 조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진짜 잘 나오니까 꼭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민정문서 조세 기억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입니다. 자, 토지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유권과 관련된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이제 수조권이죠, 여러분들. 예, 수조권과 관련된 토지. 그 다음이 소유권과 관련된 토지.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이거 배운 거니까 제가 빠르게 갈게요. 수조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여러분들 관리들이 받는 월급 체계. 옛날 관리들은 토지를 받았다. 근데 토지 소유권을 받은 건 아니고 뭐였다? 바로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을 받았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와 관련된 토지가 뭐가 있다? 통일신라시대, 신라시대는 바로 관료전과 노급이라는 게 있다. 라고 설명드렸죠. 그 차이도 설명드렸어요. 이게 시행되었던 거.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던 왕이 누구였죠? 신문왕이었다는 거. 그 이유는 뭐였다? 왕권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왜? 관료전은 노동력을 징발할 수 없고 노급은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요 차이점은 요 관료전과 노급의 요 차이점은 바로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을 관료전 같은 경우에는 빰빰빰 X. 네. 반면에 노급 같은 경우에는 빰빰빰 징발이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관료전과 노급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관료전 노급 말고요. 소유권과도 관련된 그런 토지가 있어요. 자, 이 소유권과 관련된 토지는 뭐가 있냐면 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전. 이건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성덕왕 때 지급되었던 백성들한테 지급되었던 토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지금 관료전과 노급은 여러분들 누구한테 지급된 거냐면 관리들에게 지급된 토지 수조권이라면 정전은 백성들에게 지급되었던 그런 토지다라는 거. 요거 일단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리면 관료전과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관리들의 연봉 개념으로 준 것이라면 여기 정전이 됐네. 이 정전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토지의 소유권을 준 거예요. 토지 소유권을 준 것이 바로 이 정전이다. 누구한테? 관리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 이게 바로 정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토지들이 지금 신라 그리고 통일신라, 삼국시대의 신라와 통일신라 시대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어떤 토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활동을 보면요. 시장을 좀 한번 좀 볼까 합니다. 시장.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지증왕 때 왜 시장을 만듭니다. 자, 지증왕 때 만들었던 시장이 뭐가 있냐면요. 동시라는 게 있어요. 동시. 그리고 이런 어떤 시장을 감독하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동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어느 왕과 관련되냐면 지증왕 때. 지증왕 때. 이 신라의 어떤 개혁 군주잖아요. 지증왕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게 통일신라가 되면서 여러분들 아무래도 경주가 커질 거 아니야. 규모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누군가는 뭐 100만까지 뭐 살았다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러니까 당연히 시장도 더 필요했겠죠. 그래서 뭐 서시라든지
서쪽에 이제 시장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남시라든지 남쪽에 또 시장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바로 통일신라 때, 통일신라 때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만큼 이제 경제 활동이 좀 더 활발해지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됐죠?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역 활동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자, 무역 활동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당시 이게 당나라 아니야, 당나라. 그죠? 이 당나라, 당나라와의 어떤 그 관계 설정을 볼 텐데, 일단 이 통일신라 시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왜 호족 1세대의 어떤 모습을 보였던 장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보고가 지금 활약했던 그 공간이 바로 이렇게 서해를 주구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더라. 바로 누구? 바다의 신 장보고. 네. 법화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신라인들을 모아가지고 무역행위라는 모습들, 그리고 이 청해진을 통해서 해적을 소탕하면서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장보고에 의해서 나오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당나라와의 어떤 그 교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 신라인들이 당나라에 가서 마치 신라타운,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들 왜 그 코리아타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코리아타운 같은 것들을 여기저기 만들어놔요. 뭐 대표적인 게 뭐 신라방, 뭐 여기는 지금 여기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쫙 이 해안가를 따라 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신라방, 신라인들이 모이는 곳, 뭐 신라원, 뭐 신라소, 뭐 하여튼 신라인들이 모인 곳들은 다 뭐 관청도 있고 사찰도 있고 이렇게 모이는 어떤 그 마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주 점점점점점점점점 많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라와 이 당과의 어떤 그런 교류 관계 보이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 당나라가 들어서고 삼국 통일이 되었을 때가 굉장히 좀 평화로운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큰 전쟁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전쟁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경제적인 교류가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던 시기. 그래서 요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참 그래도 운 좋았던 시기. 옛날에 전쟁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죠? 전쟁이 없었던 그 몇백 년이었던 시간이 있거든요. 요 시간만큼은 좀 이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좋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고요. 발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발해도 여기 지금 발해죠. 여기 이제 신라고, 여기는 신라고, 여기는 이제 발해고, 이 발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과 굉장히 많은 교역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당나라 사람들이 여러분들 여기 이 산둥반도에다가 발해관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발해인들이 와서 묵고 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발해와 신라의 관계인데, 발해와 신라의 관계 별로 안 좋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왜냐면 나당연합에 의해서 이 고구려가 멸망됐고 그 고구려 개선하는 발해니까. 그래서 초기 무왕 때는 별로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았어요. 관계가 안 좋았는데 이제 이후가 되면서 특히 문왕 때가 되면서 신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 이런 것들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라로 가는 길, 이런 길을 뭐라고 한다? 네, 바로 뭐 경주 쪽으로 향하고 있겠죠. 그죠? 이런 길을 우리는 신라도다. 이 길을 우리는 신라도. 신라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쪽으로 가는 곳도 있어요. 일본 쪽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본도. 네.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가는 길도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발해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무역. 특히 발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가 유명했냐면, 발해 같은 경우에는 그 솔빈부. 발해 같은 경우에 이제 솔빈부가 있어요. 왜 5경 15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 솔빈부에는 또 이 말이 유명해가지고 이 말을 또 많이 수출하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보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어떤 그 국제 무역항으로 유명한 곳은 바로 이 울산항이었습니다. 이 울산항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 그래요. 네,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 울산항이 국제 무역항이에요. 그래서 이 국제 무역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이제 페르시아산 뭐 유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어떤 교류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라에서 또 이 중국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있습니다. 그 거점이 어디였냐면 지금의 화성시 쪽에 있는 당항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당항성. 이런 곳들은 바로 이제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거점이 지금 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다낭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바로 진흥왕, 그죠? 진흥왕 때 한강 지역을 확보하면서 이 신라가 굉장히 그 삼국 통일의 아주 중요한 거점을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다낭성이었다라고 설명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지금 갖추어지고 있었다. 청해진이 어딘지 알죠, 여러분들? 완도입니다. 완도. 지금의 완도 김이 유명한데, 그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로 지금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무역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빵! 네, 이런 모습들. 됐죠, 여러분들? 자, 이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특히 이제 통일신라 시대가 오면서 이런 무역 활동이 활발하게 되었던 그 계기는 뭐냐면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은 인간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 그 전쟁이 없었던 통일신라 그 시기야말로 정말 이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꿀 같은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처럼 행운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 전쟁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역사적으로 볼 때 참 좋은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거.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고대의 어떤 경제 살펴봤고요. 자, 이제 사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